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혈액 수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체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염 의원의 출마 강행은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회와 시군의회가 강원도 의석수 9석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8년 만에 강원 의석수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10개월 만으로 반복 관설동과 지정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 오늘 도내에서 추가 의심 환자로 분류된 5명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중국 방문자 등 5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에서 확진 검사를 의뢰한 의심 환자 17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 확진자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헌혈을 하겠다는 사람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군부대나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헌혈 일정을 취소하면서 혈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번화가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일에도 40-50명 정도가 헌혈을 하러 오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평균 헌혈자 수가 59명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분이 헌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헌혈자 수가 3분의 1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헌혈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내에서는 지난달 28일 이후 4곳, 전국적으로 158개 단체가 헌혈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올 들어 도내 단체 헌혈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전국적으로는 37% 이상 줄었습니다. 전혈의 경우 하루 평균 6,000개가량이 소모되는데 최근 헌혈량은 하루 4,000개 남짓. 심각한 혈액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주 안에 혈액 비축분이 적정량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강원 혈액원도 이달부터 헌혈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강화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주기인 혈액 보유량 2일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헌혈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도 2초에 한 번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 가뜩이나 겨울철에 헌혈량이 줄고 명절까지 껴있어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복병에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염 의원의 출마 강행은 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당내 공천 신청을 마치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자녀를 우선 고용하는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의 강원랜드 채용을 도왔을 뿐 자신의 친인척을 추천하거나 사적 이익을 본 적이 없는데 유죄 판결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폐광지 자녀들의 우선 고용 원칙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폐광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도록. 실제 염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업무방해에 대한 당내 공천 신청 배제 조항은 없습니다. 공천 접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맞나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염 의원의 총선 출마 강행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에다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은 염 의원의 출마를 당 차원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무죄 입증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염동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과가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의 인재비 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염 의원의 출마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흠결은 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공천 심사에서 염동열 의원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염 의원이 한국당 공천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염 의원을 공천 대상에 놓고 고민하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 당헌 당규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염 의원을 상대로는 출마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선거구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강원도의 의석수가 28년 만에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14대 총선부터 계속 줄었습니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던 의석수는 15대 총선에서 13석으로 줄었습니다. 16대 때는 9석으로 줄더니 18대 총선에서는 8석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춘천 분구 가능성이 나오며 28년 만에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춘천을 분구하는 데 의견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춘천을 분구하더라도 도내 다른 지역구를 통폐합해 전체 의석수를 현행 8석으로 유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춘천 분구와 강원도 9석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5개 시군이 포함된 공용 선거구가 강원도에만 2곳이나 있다며 단순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철원, 화천, 홍천 지역구를 보면은 서울의 10배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저쪽에 태영평정도 8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를 배정하는 거 어떤 면적도 감안이 돼야 된다.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 대표단은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만나 강원도 9석 보장을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달 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국회가 의석수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이 기한을 넘긴 적도 있어 확정 시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춘천 분구를 포함해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평창에 한파 경보가 발효되는 등 영서 지역에 이틀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 평창 영하 15도, 흥성 영하 14도, 원주와 영월이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수온지가 5도가량 더 떨어져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낮에도 대관령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도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원주시의 인구가 1월 말 기준으로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인구수는 35만 202명으로 1년 전 34만 4,514명보다 5,688명이 증가했습니다. 원주의 인구는 2008년 3월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10개월 만에 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 관설동과 기업도시가 준공된 지정면의 인구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남원주 역세권과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되고 원주 여주 간 복선 전철이 갖춰지면 인구 5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뿌린 염화 칼슘이 그대로 도로에 쌓여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5시간 동안 제설 작업을 위해 700톤에 달하는 염화칼슘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통 5cm 적설 기준으로 염화칼슘 800톤을 살포하는데 어제 1.8cm의 눈이 내린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양을 살포한 겁니다. 이에 원주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횡성 갑천 지역의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갑천면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열고 청정 갑천을 훼손하는 송전탑 건설 기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횡성에 이미 85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며 정부와 한전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